네, 오늘은 제목을 가야인들에 의해 시작된 일본 고대사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발하는 지점은 시마네현 서쪽, 옛 이름은 이와미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는 그 일대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로컬 기차로 일본 전국 일주를 하면서 그 시마네현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사실은 그 이즈모 타이샤였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이제 야마구치 하기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로컬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한 군데서 잠을 잔 곳이 있어요.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역 주변에서 잤는데 그 동네 이름이 마스다였습니다. 마스다. 근데 그 마스다 전에 오다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긴 지나쳤어요. 오다라는 게 한자로 대전입니다. 한국에 있는 지명 대전. 마스다는 익전 이렇게 되겠네요. 익산할 때 이게다가 밭전자. 그 두 곳을 포함하는 곳들이 시마네 이즈모 지역까지 포함해서 거기를 옛 지명이 뭐냐면 이와미라는 지명이에요. 이와미. 고대 시대에는 거기를 이와미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와미 한자를 어떻게 쓰냐면 이와 그러면 요즘 한자로는 이제 바위 암반 할 때 암석할 때 암을 쓰고 볼 견자를 쓰거든요. 그래야 맞는데 그런데 이게 암자를 안 쓰고 돌 석자를 씁니다. 석견 이렇게 써놓고 이와미라고 읽습니다. 그 일본 지명 인명들은 사실 내 마음대로 읽으면 안 돼요. 물어보고 특히 인명 같은 경우도 인명은 참 자기가 붙이기 나름인데 요즘 재밌는 드라마 중에 하나의 주인공 이름이 개 견자를 쓰고 머리 두자를 쓴 다음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읽냐면은 이누아타마 이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성이 이누아타마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누아타마 아니고 가시라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이누가시라 그런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이제 지명하고 인명은 이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이와미도 마찬가지인데 바위 암자가 아니라 돌 석자를 쓰고 이와라고 읽었습니다. 이와미 지역이 왜 초점을 받는 곳이냐, 중요한 곳이냐, 이곳에서 일본 고대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여기에 일본 고대 국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무슨 나라라 그러냐면 이즈모코쿠, 이즈모의 나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설상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름이어서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않는 그러나 이 지역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이 바로 일본 고대사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그냥 큐슈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큐슈에도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이 넘어와서 터전을 땄고 거기서 이제 논밭을 일구면서 문명을 만들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시기에 바로 이 시마네현 이즈모 지역부터 시작해서 서쪽 그래서 지금 대전이라고 써있는 오다라는 곳하고 더 한반도에서 가까운 마스다 이 지역의 일대가 다 이와미 지역인데 그 지명의 유래가 그럼 왜 이와미라 그랬을까? 설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 지역에서도 정설이 없이 각각 주장하는 게 다른데 제 주장은 이와미라고 한 데에는 깊은 뜻이 있다. 그러니까 돌석을 쓰고 이와라고 읽은 이유는 이와 자체는 옛날에는 이 바위가 뭘 뜻하냐면 배를 뜻해요. 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남긴 적이 있는데 그 포항에 호미곶에 가면 큰 손이 있지만 그 해 뜨는 거 보러 가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돌아서서
보면 뭐가 있냐면 연호랑 세오녀 석상이 있어요. 연호랑 세오녀의 전설을 담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연호랑 세오녀의 그 구조물을 보고 조형물을 보고 있으면 그 발 밑에 바위 위에 둘 다 서 있어요. 그 설화 자체가 뭐였냐면 이 두 사람이 그 바위가 갑자기 움직여서 일본 땅으로 가서 왕이 되고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바위의 의미가 옛날에는 이 배를 뜻하는 의미가 있어서 현재 일본에는 그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와후네 또는 이와부네라 그래서 바위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와 관련되는 뭐 신사도 있고 절도 있고 지명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이와라는 게 바위를 뜻한다. 그러니까 바위인데 사실은 배를 뜻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선주민들이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넘어온 우리 조상들보다 먼저 살고 있었던 뭐 조몽인이라든가 또는 야요인들이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 같은 배를 타고 넘어온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지명이 붙여졌지 싶어요. 어쨌든 가야인들이 초기 정착지는 바로 거기입니다. 시마네현 이즈모 지역도 되지만 우선은 그 서쪽에 이 대전이라고 써 있는 오다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 밑에 마스다라고 하는 곳인데 주로 오다 쪽에 와서 무엇을 했냐? 그 엄청난 것을 갖고 온 거예요. 일본 땅에, 열도 땅에 두 가지의 하이 테크놀로지를 갖고 온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반도체 기술이나 AI 기술을 갖고 온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뭐냐면 제철 기술이에요. 철기, 청동기 철기,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제철소. 그래서 다타라 제철소라는 게 지금도 그 지명이 남아있고, 거기에 재련소가 유적이 남아있어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걸 뭐라고 관광지를 붙였냐면, 이름이 이와미 긴잔이라 그래서 이와미 은광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마을 모습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유명한 관광지로 지금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미 긴잔 그러면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온천도 있고 거기에요. 그러니까 거기 초입은 이제 오다라는 곳에서 들어가는데 대전이라고 써 있는 거기에 이 가야인들이 두 가지의 큰 기술. 첫 번째는 청동기 철기를 만드는 기술, 무기나 제기, 제사 지내는 그 철기, 청동기, 동탁이라든가 또 세형 동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온 바람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대환영했고 화들짝 놀랬고 그들을 존경한 나머지 그 사람들을 가야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을 오늘날 이후에는 이제 한자로 써서 고진이라고 읽지만 그대로 풀어서 읽으면 아라가야 가미. 그래서 가야 빼버리고 아라가미. 이 아라가미가 고진입니다. 가야 사람들을 신으로 본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기술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토기 제조 기술인데 토기 중에서도 그냥 깨지는 토기 말고 던지면 그냥 팍 깨지는 게 아니라 던졌는데 탱 튀면서 안 깨지는 토기를 기술을 갖고 왔어요. 그게 지금 경상도 그 하만에 가면 하만 박물관 그 박물관의 모형이 그겁니다. 불꽃무늬 토기.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스에키 토기라 그래서 온도를 낮은 온도가 아니라 1000도씨 이상에서 구워내면 이 토기가 깨지지 않는 그 경질 토기가 나와요. 그걸 수에키 토기라 그러는데 그게 일본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기술을 갖고 들어온 거죠. 이 가야인들이. 엄청난 거죠. 또 있어요. 그 니시키 오리라는 성씨가 있는데 니시코리. 예. 그 뭐냐면 섬유, 다시 말해서 옷 짜는 기술. 옷 짜는 기술도 이후에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와미 지역이 초기 가야인들이 기술을 갖고 들어와서 신격화될 정도로 대접을 받았던 곳이고,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오늘날의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배경화면으로도 보시지만 이와미, 이 오다 뭐 이런 바닷가는 그냥 시골 촌,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촌동네야. 지난번에 마스다에서 1박을 하긴 했는데 거기도 정말 저녁 5시 되니까 그냥 벌써 한가해요. 상가도 다 폐쇄되고 그냥 편의점 몇 개 열려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촌동네예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이제 내려오게 돼요.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오사카 나라 지역이고, 그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넘어오는 루트가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루트는 그 오카야마를 거쳐서 오카야마 중간에 츠야마라는 곳이 있거든요. 츠야마를 거쳐서 이 효고현으로 들어와서 고베,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오사카로 들어오는 그 루트를 이용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이 길이 이제 유명한 그 이즈모 가이도라고 하는 장사를 위해서 또는 수도로 오기 위해서는 택하는 가장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도로를 닦은 일들 또한 가야인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가 언제냐면 대략 한 100년에서 기원 후 100년에서 200년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원삼국시대 고구려가 백제가 신라가 세워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야가 AD 한 40, 50년쯤에 세워지거든요. 그럼 그때는 세계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로마가 이제 급성장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 후에는 이제 로마의 오현제 시대 이 케사르, 시저가 등장하고 이후에 이제 황제가 등장하는 황제의 국가인 로마가 급성장하고 있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 한반도 땅은 이제 원삼국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일본 땅에도 이 가야인들이 먼저 와서 문명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통치자로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와서 초기 정착한 곳은 이제 이 오사카 나라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오사카 앞부분, 말하자면서 칸사이공항에서 이 지금의 오사카 시내 쪽은 다 물이었어요.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매립이 되고 물이 빠져서 이제 그 지금의 도시가 됐지만, 그래서 그 물을 타고 계속 들어가면 산자락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코마산이에요. 이코마산. 그 이코마산 자락에 살기 시작한 거죠. 그 가야인들이.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면 지금 현재의 나라예요. 나라현인데 그 넘어가서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도로로 얘기하면 165번 도로를 중간에 놓고, 또는 그 강으로 치면은 야마토 강을 중간에 놓고, 이 오사카에는 큰 강이 3개가 있어요. 제일 큰 강은 요도가와라 그래서 이 교토로 연결되는 강이 있고, 중간에 이제 이 야마토강이라 그래서 이 사카이시 쪽에서 들어가서 이 나라로 연결되는 강이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와카야마현 쪽에서 이제 기노가와라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면 지금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아스카 지역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간에 있던 가운데 있었던 강, 야마토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 이제 가야인들이 포진해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런 기록이 이제 일본 초기 신화에 다 등장합니다. 아무도 그거를 지금까지 풀어 헤쳐서 얘기를 해주질 않아서 부득이 제가 선봉에 서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일본 신화는 너무 맹랑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신이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신들이 이제 신을 이제 2개의 신으로 나눠요. 아마츠가미 그래서 천상의 신, 그리고 구니츠가미 그래서 이제 지상의 신 뭐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등장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고 길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지난번에 풀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서 설명하지 않은 게 뭐냐면 그 아마츠가미에서 그 윗대를 그냥 일본 신화에서 얘기하는 아마테라스네 스사노네, 여기서부터 보통 얘기하는데, 그 아마테라스 스사노 트쿠요미를 배출하는 낳게 되는 신이 뭐냐면 이자나기 이자나미라고 하는 신이에요. 자, 이자나기 이자나미의 유래가, 이가 누구냐면 그 가야를 건국 신화에 보면 가야 건국 신화가 두 개가 있어요. 구지봉에서 나오는 신화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6개의 가야가 나온다, 이런 신화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대가야, 대가야 건국 신화에 대가야를 건국한,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이죠.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건국한 이의 이름이 누구냐면 금관가야는 김수로왕, 수로왕이 건국을 하고, 그 대가야 쪽은 이진아씨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진아씨. 자, 이진아씨가 옛날에 드라마에 등장해서 저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하필이면 그 이진아씨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자로 나왔나 그래요. 아니고, 이진아씨는 이진아씨의 발음을 일본에서는 이자나기로 하게 됩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진아 씨가 씨는 지, 치, 시,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지는 그 오늘날 우리가 가장 생활 속에서 만나는 아버지, 할아버지, 이 지는 원래는 이제 임금님을 뜻할 때 건길지라고 했어요. 백제에서는 건길지. 백성들이 임금을 부를 때 건길지, 감히 부르기 어려우니까 그 궁에서는 왕족들은 어라하, 어하라 이렇게 부르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못 부르게 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건길지라고. 지가 이제 그래서 극존칭에 해당되는 건데, 민간인에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지나지예요, 사실은. 이지나지가 이제 일본에 오면 이자나지, 이자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자나기. 그러면 여자도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니가 다 여성이에요. 니는 여성을 뜻하는 전미어입니다. 그 이자나미, 이자나니, 이게 다 힘있고, 힘있고, 이게 다 이제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이자나미, 이자나기는 이자나기에서 왔는데, 이자나기의 시작은 가야를 건국하는, 대가야를 건국하는 이지나시, 그 이름이 일본에 와서 이자나기로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국신화가, 일본 건국신화는 가야인들의 이야기를 초반부에 대량 담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담고 있냐면, 이 신화에서 출발해서 역사로 들어와서 역사의 200년대, 300년대 초반까지 이 가야인들 혈통의 연속선을 그 고집기 일본서기에서 담아내고 있어요. 그걸 풀어내질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가야인들이었다. 이지나시에서 시작되어서 이 일본 열도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 가야인들이 기술을 갖고 테크놀로지를 갖고 이 시마네 현 지역 서쪽 지역을 출발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술력을 전하면서 이 동쪽으로 진출해서 지금의 오사카 나라 지역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0년대, 200년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30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백제 세력이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 백제 세력이 넘어오는 시점은 300년대 말, 광개토도 여왕이 이 한반도를 휩쓰는 그 시점. 그래서 300년대 말 400년대 초부터는 백제 정권이 들어와서 이 먼저 있었던 가야인들을 합병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가야인들을 이 호족으로 두게 되는 거죠. 그 대표 호족이 모노노베 씨.
오와리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가문이에요. 그 가문의 이야기들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일본 역사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노노베시의 시작점 그리고 오와리씨의 시작점에 니기하야히라고 하는 니니기 이제 이 이자나기 이자나미에서 이제 세 신이 나와요. 아마테라스, 트쿠요미 그리고 스사노. 그리고 아마테라스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5대째, 5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신무천왕이 나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신무천왕 윗대가 바로 할아버지 때가 니니기인데 니니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니기하야히도 있었어요. 근데 일본 역사에서는 국민에게 니니기만 가르쳤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국민들이 스스로 찾아낸 것이 바로 니니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있었는데 니기하야히가 있었다. 그 니기하야히는 이즈모 지역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출발은 이즈모 지역으로 추정이 되지만 어쨌든 니기하야히가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곳은 오사카 나라다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들에게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 신화에서 니기하야히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니기하야히를 숭앙하는 그 신사, 진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로 시마네를 출발점으로 해서 효고현, 오카야마현, 그리고 효고현, 그리고 교토, 그리고 오사카 나라, 그리고 더 가서 이 나고야, 더 멀리 가면 지금 도쿄 동북지방에는 이바라기에 이르기까지 이 가야의 신들을 그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 신사가 바로 나라에 있는 오미와 신사예요. 이 오미와 신사는 가야의 신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이 오미와 신사는 그래서 파워스팟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는 꼭 가야 된다. 평생에 한 번을 가든 1년에 한 번을 가든 꼭 가야 된다. 왜냐? 여기에 가면 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가야의 신의 역할이 크게 셋으로 나뉘어져요. 그것이 가야의 신인 것은 일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이 가야의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가는 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득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은 거기 가면 병을 치료해 준다 또는 전염병을 막아준다라는 설. 그 다음에 장사를 잘 되게 해준다. 장사가 잘 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인연을 맺게 해준다. 결혼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결혼은 자식 생산도 포함하는 거죠.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야의 신이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이 가야의 신을 섬기는 신사는 그래서 도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가만히 와치해 보세요. 그 도리가 세 곳이 있는 곳은 이건 가야의 신이구나. 대표적인 신사가 바로 이즈모에 있는 이즈모 타이샤예요. 이즈모 타이샤에 이 도리가 큰 시작점에 대형 도리가 있고 입구에 하나 있고 들어가서 하나 세 개 있어요. 오미와 신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미와 신사에도 세 개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 왜 세 개냐면 세 가지의 그 신격이 있어요. 그 가야의 신들은 이걸 해준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첫째는 병 걸리지 않게 해주고 아픈 병을 낫게 해준다 이런 이제 신앙심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사이진자라고 있어요. 사이신사라고 서쪽에 별개의 신사로 서쪽에 있는데 그 사이신사의 효능이 바로 병과 관련돼요. 병을 낫게 해주는. 그래서 그 길도 쿠스리 미치라 그래서 또 있어요. 약과 관련된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해주는 곳, 병을 낫게 해주는 신. 두 번째는 바로 이 불의 신이에요. 불의 신. 불화자가 들어가면 이 일본 신화나 이 고대 문서에서 그리고 그걸 신으로 써버리면 그건 가야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추가 되잖아요. 가야인들이 갖고 온 두 가지 혁신. 첫 번째, 무기를 생산하고 철제 농기구를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죠. 불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토기를 생산하려면 가마도를 돌려야 되는데 불이 핵심이죠. 그래서 가야의 신은 불의 신이에요. 불의 신. 그래서 이 오미야 신사에 가도 불의 신이 그리고 물의 신이기도 해요.
물의 신. 예, 왜 물의 신이냐면 가야인들이 이후에 이 한반도에서 넘어오는 이 반도에서 넘어오는 도래인들의 그 항해 바닷길을 다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한반도 남쪽에 부산 지역에서 출항하면 첫 번째 마주치는 것이 대마도지만 그 다음에는 도착하는 것이 오키시마. 예, 여기는 문화카타 삼신이라 그래서 산조신이라 그래서 세 여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섬에 엄청난 8만 점 이상의 보물이 거기서 출토가 됐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인데 이 항해에 그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들이 가야인들이에요. 그 가야인들이기 때문에 이 일본 열도 땅에서 와서도 이 가야의 신은 항해의 신, 물의 신, 교통의 신, 도로의 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병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 연결이 되는데 인연을 맺어주는. 나중에 바로 이 오미야 신사만에 해당되는 건데 이 오미야 신사의 가야인들의 조상들이 이 오미야 신사를 짓고 대대로 그 궁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 궁사 가문의 이름이 바로 대전 땅에서 온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오다타 히고 이렇게 됩니다. 대전에서 온 사람. 그 대전은 한국 대전이 아니라 이 이즈모 서쪽에 있는 대전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초반에 얘기했던 그 긴산 다시 말해서 은광산이 있는 그 이와미 은광산이 있는 그 초입 부분이 대전이에요. 오다라는 것이. 오다 쪽에서 나온 사람들의 가문의 성씨가 오다씨, 또는 오타씨가 다 이 가야인들의 선조들입니다. 이 가야인들이 이 이즈모 지역 서쪽 지역에 도착해서 이 청동기 철기 문명 그리고 토기 제작하는 그 기술을 전수하면서 이 오사카 나라 지역에 와서 첫 번째 그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있었던 거야. 언제까지? 200년대 최소한 200년대 말 3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출토되는 유물들, 고분들을 보면 이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전방 후원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땅에서 쓰고 있는 원분, 둥그런 봉분을 세우는 원분 형태가 수도 없이 발견돼요.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전방 후원부는 백제 정권이 들어오면서 의도적으로 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전에는 일본도 원래는 원분 형태가 원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분이 나오면 가야인들의 무덤 또는 초기 백제인들의 무덤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요 출토 지점은 오사카, 히가시 오사카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그 165번 도로 밑에 쪽에 있는 그 하비키노시 남쪽 이 지역에서 원분들이 대량으로 출토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마토 정권이 정착되면서 이제 그 산을 넘어서 이쿠마 산을 넘어서 지금의 나라현 남쪽 165번 도로 남쪽 지금의 시로 얘기하면 가시하라시, 사쿠라이시 그 밑에 쪽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왕권을 만들기 시작하죠. 가야인들은 그보다는 그 북쪽에서 165번 도로 북쪽에 살았고 가야와는 이 우연찮게도 그 도로가 뭐냐면 다케노우치 가이도라고 하는 길이에요. 이 다케노우치 가이도는 오사카 서쪽 끝 사카이시에서 아스카 지역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이 지방도, 그러니까 옛부터 있었던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이도라 그래요. 큰 길이라 이 말이죠. 그곳을 중심으로 위쪽은 가야인들, 밑에 쪽은 백제인들.
이제 정착해서 살면서 야마토 정권을 만들어내요. 그 야마토 정권이 끝나는 한반도의 백제가 끝나는 66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들은 이제 일본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일본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의 일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야인들에 의해서 일본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시작 지점에 바로 시마네현 이와미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진출했던 경로 루트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